네, 박스피 탈출은 올해도 염원에 그쳤습니다. 2016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올해 시장 정리하고 내년도 전망을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 김재호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국 증시가 올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초반에 저유가 쇼크부터 기업 구조 조정 그리고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까지 악재가 겹치는 모습인데요. 내년도 코스피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원래 사실 저점 같은 경우 1,800포인트 근처였는데 그렇죠. 이거는 사실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뭐 PBR 기준으로 0.8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원래 있었지만 내년에는 제 생각에는 올해보다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저점은 원래 경험했던 저점 수준이 안정적으로 담보될 것 같고, 위로는 결국은 누가 주식을 사느냐입니다. 원래도 사실은 한국 시장은 외국인들만 주식을 샀습니다. 11조 정도 이제 외국인은 순매수를 했는데 국내 기관들은 투신이 코스피 코스닥 합해서 거의 8조 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투신 매도란 건 결국은 투신에 돈을 맡긴 고객들이 환매를 해서 매도를 하게 된 거거든요. 결국 우리나라 개인들이 그만큼 그 주식 시장을 좀 멀리했다. 거기에 이제 과거 같으면 또 시장에 좀 올라갈 때 도움이 되어왔던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매수 규모가 3조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든 그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시장이 매력적입니다. 여전히 상대적으로 많이 싸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하고는 달리 주주하는 수익률을 좀 높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그 배당 정책이나 뭐 재무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배당 수익률도 과거보다는 좀 좋아졌고, 네. 자사주 매입 이런 부분도 좋아져서 전반적으로 보면 주식시장 주가만 놓고 보면 내년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뭐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점에서 본 한국 주식 시장의 매력도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거의 뭐 해주셨어요. 우리 시장의 최근에 좋은 점, 배당 부분이라던가 자사주 매입 그리고 기저 효과, 시장이 또 저평가돼 있고요. 그럼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본 한국 시장은 어떻습니까?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국내 투자자, 기관 투자자 가운데 가장 큰 기관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주식의 비중이 2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연금은 중장기적으로 봐서 이게 자산이 지금 한 500조, 600조 규모인데 이게 2,000조 이상 커질 건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 금융시장 규모는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나 이런 그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좀 이렇게 작지만, 뭐 작다는 게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만 미국이나 이런 대국에 비해서 좀 작지만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를 활성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 한국에 대한 주식 비중을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좀 낮춰가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자산이 계속 커져나가는데 지금 한국 시장 전체가 뭐 1,500조 정도인데 그걸 주식에 다 투자할 수 없는 거고, 또 언젠가는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고려하면 지금도 이제 주요 기업에 관련해서는 거의 10%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중을 유지하거나 소폭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조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은 내년에 그 중기 투자 운영 계획을 보면 신규로 자금 유입될 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 그 운영자산이 큰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험사의 운영자산 전체가 한 8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최근 5, 6년 동안 주식을 순매수한 걸 보면 한 7, 8조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거기는 그 기본적으로 자산의 성격 자체가 좀 안정성을 취해야 하고,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떨어지면서 기대 수익도 낮아지면서 주식을 투자해야 될 유인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굵직굵직한 큰 기관들이 한국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신규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에 돌아와야 좀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그 다른 하나의 투자자라 볼 수 있는 흔히 이제 기타 범위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그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주식을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주하는 정책, 주주한테 이익을 되돌려주는 정책의 일부로 이제 배당 주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자사주를 사주는 거. 그래서 자사주를 지금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그리고 SK그룹의 일부 기업들 그리고 요즘은 중소형주들까지도 조금 이게 현금 자산의 여력이 있고 새로 투자할 만한 그런 메리트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주식들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하나의 좀 그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2017년도 투자 유망 업종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어떻든 글로벌 경제가 그 특히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과거랑은 크게 봐서 이게 그 정책 툴도 좀 바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 기대감이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금리 혹은 뭐 양적 완화를 통해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그 경기 버팀목을 만들어보자 했던데 그게 사실은 큰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게 커져가면서 그 경기 민감한 그런 업종들이 지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그 저조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뭐 파이프 회사들, 관광 회사들이 미국에서 새로운 신규 수주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것들 고려하면 경기 민감한 소재 산업재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물론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런 종목들을 볼 네.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시가총액도 높지만 경쟁력도 높은 그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은 여전히 좋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유망 섹터는 경기 민감 업종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IT와 금융 산업재에 대해서 살펴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상 여기서 줄여야겠네요. 오늘 2017년도 시장 전망 바로투자증권 김재호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